자, 오늘은 흑백요리사2에서 백셰프죠? 김희은 셰프님, 미슐랭 원스타 소울 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은 이제, 신흥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넷클릿이랑 큐베랑 같이 갔습니다. 료나떼에서 도와준 것도 있고, 둘 다 이제 무급으로 열심히 또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갔고요. 파인다이닝을 또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서 두 분 다 약간 좀 체험 겸사겸사 유입을 시켰습니다. 파인다이닝 업계의 새로운 유입이라 볼 수 있겠죠. 나중에 큐베 씨가 먹어보더니 저 이제 오마카세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던데. 너무 좋은 걸 먹어서 오마카세 같은 데 가면 실망할 것 같아요. 앞으로 파인다이닝 다녀야겠어요 이러더라고. 일단은 테이블 세팅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있는 거는 메뉴판이자 이제 웰컴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메뉴를 보기에도 그렇지만 셰프님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접시나 앞으로 나올 디쉬들이 꽃을 형성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요런 꽃잎의 모양 또는 요런 형상을 가진 것들이 쭉쭉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점심에 들렸고요. 점심 코스 요리는 가격은 여기에는 없는데요. 1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별미진미라고 해서 5만 원을 추가하면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추가로 나오는 거죠. 뭐 이왕 대적할 겸 추가로 나오는 걸 시켰고요. 캐비어 트러플을 좀 충분하게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고, 메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닝에 가서 소고기를 시키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셰프님들도 돈을 내고 추가하는 메뉴를 기본 세팅으로 생각하고 메뉴를 짜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추가가 없어도 되는 거를 기본 세트로 구성을 하고 메뉴를 디자인하긴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양떡갈비, 이게 조금 더 끌리지 않습니까? 뭐 큐베씨도 똑같이 저도 양떡갈비를 먹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큐베씨한테 어떤 고기를 가장 좋아하나요? 라고 고기 순위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라고 하더군요. 맛잘알 청년 인정합니다. 주방은 약간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국인 분도 근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좀 신기했고, 굉장히 컴팩트하고 좋았습니다. 업무 환경이 뭐 제가 요리사라면은 이 정도면은 깔끔하고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 주방에 또 재료 준비할 수 있는 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서비스 주방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계가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보는 입장에서 멋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나온 것은 무엇이냐? 소스입니다. 첫 요리에 들어갈 소스인데 요거는 이제 사워크림하고 애호박 퓨레로 만든 애호박 사워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호박이 실제로 먹어보면 단맛이 조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맛과 새콤한 사워크림이 섞여서 약간 자연의 단맛, 스윗 앤 사워, 그런 소스의 맛이 나게 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이제 바질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무엇을 같이 먹느냐?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게 맞이 음식인데요. 뭐 어뮤즈부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분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나오는데 이 꼬지 부분을 짚고 먹으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다진 새우를 쪄가지고 이렇게 스틱 형태로 만든 다진 새우를 찐 요리고요. 네, 그 다음에 냉이가 안에 들어있고 애호박을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약간 버들 모양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뭉쳐줬습니다. 앞면만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걸 이렇게 찍어 먹는 형태죠. 뒷면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앞뒷면이 다른 형태인데 뒤에까지 하면은 손이 두 배가 됐겠죠. 가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안에 새우라던가 뭐 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총총이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새우살이 잘게 다져 있어져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새우살 씹는 통통한 식감 이런 건 느껴지지 않았지만 씹었을 때 그 새우 특유의 담백하고 감칠맛이 나는 느낌이 좋았고, 애호박이 이걸 전반적으로 감싸줘가지고 단맛이 싹 퍼지면서 요 사워크림 찍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신선한 샐러드를 먹는 이런 느낌도 같이 느껴져가지고 바질 향과 새우의 조합이 매우 좋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음식 설화홍시란 건데요. 역시나 이제 꽃을 형성한 건데 셰프님이 접시랑 한 세트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시면 이제 접시가 꽃잎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암술 수술 부분. 그다음에 요 진짜 이렇게 딱 보면은 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플레이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요거 까만색은 이제 까만색으로 만든 단호박 튀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건 캐비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비어는 아니고요. 그 머스타드 시드라고 해가지고 겨자 씨앗이 있어요. 씹으면 약간 좀 팍팍 터지면서 겨자 향이 살짝 나는 그거를 이제 색을 물들여가지고 이런 캐비어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 금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오징어가 아니고요. 오징어처럼 보이는데 올방개 묵이에요. 올방개로 만든 묵이고요. 이 안에 있는 건 이제 채소랑 고기, 뭐 파프리카랑 쪽파, 소고기, 양파 이런 거를 볶아가지고 약간 간장 양념 같은 느낌으로 해서 먹으면 약간 잡채 같은 느낌의 볶음입니다.
뭐 잡채 같은 느낌의 볶음이고 노란색 소스가 이제 그 홍시로 만든 홍시 소스예요. 홍시 퓨레죠. 그래서 홍시 퓨레에서 나오는 단맛, 약간 설탕으로 단맛을 내는 것보다 요 자연에서 주는 과일이나 식재료에서 나는 단맛을 최대한 좀 사용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좀 났고, 이 홍시에서 나오는 끈적한 식감과 단맛, 그리고 이제 올방개 묵에 약간은 그 묵 드셔보셔서 알잖아요. 툭툭 끊기지만 뭔가 살짝 씹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묵질감. 굉장히 익숙한 음식을 먹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왜 묵잡채 이런 거 있잖아요. 도토리묵 말린 거랑 그거 불려가지고 볶아가지고 고기 같은 거랑 같이 볶아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 단맛이 홍시에서 자연스럽게 나가지고 매우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 나온 요리는 이제 미세스 김전복이란 건데, 왜 김전복이냐?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곱창김하고 마스카포네, 여기 이제 파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곱창김하고 마스카포네를 섞어가지고 만든 소스고요. 그 다음에 이 전복 같은 경우는 전복을 이제 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감싼 다음에 한번 익혀낸 것이고,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밑에 약간 좀 깨소금 같은 게 있어요. 깨소금에다가 이제 전복 내장을 섞어가지고, 전복 내장과 깨소금 섞은 걸 말려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전복 내장향이 들어가 있는 깨소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세 가지랑 같이 먹는 거예요. 곱창김 마스카포네 소스, 전복 내장 소금, 왼쪽에 있는 가니쉬랑 해가지고 세 개를 먹는 건데, 전복이 이렇게 보이지만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조각으로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조각씩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저는 뭐가 가장 좋았냐면, 전복 내장 깨소금이 제품이 있다면 사가고 싶었어. 왜냐면 전복 내장의 그 고소하면서 쌉스름한 향도 같이 나면서 짭짤하니까 전복 찍어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던데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요 이제 그 곱창김 마스카포네인데, 이탈리아식 크림치즈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티라미수 안에 들어가는 재료로 이제 익히 많이 알고 있는데, 약간 부드러우면서 으깬 두부 같은 맛이 나는 그런 플레인한 치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블루치즈나 체다치즈처럼 그런 이제 꼬릿꼬릿한 그런 향이 난다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우면서 살짝 이제 단맛도 나고 고소한 맛이 나는 으깬 두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7가지 버섯이라는 겁니다. 총 들어가 있는 버섯이 뭐냐면 트러플 버섯, 포르치니 버섯, 표고 버섯, 팽이 버섯, 느타리 버섯, 만가닥 버섯, 꽃송이 버섯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7가지가. 위에 보여져 있는 이 튀겨진 게 이제 팽이버섯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좀 갈색으로 진하게 나 있고 좀 도톰하게 생긴 거, 요게 이제 그 만가닥 버섯이고요. 나머지 버섯들 위에 있는 건 이제 트러플하고, 밑에가 뭐냐면 요 밑에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이게 계란이에요. 계란찜입니다. 계란찜 안에 버섯이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다들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버섯 향이 물씬 나는데, 사실 버섯 향이 그냥 먹으면 좀 강하거든요. 버섯 향만 볶아 먹으면 얘네가 아무래도 그 균사류고 이래가지고 향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7가지를 섞다 보면은 그냥 생버섯을 7가지를 먹으면 이거를 섞어주는 중간 지점이 없어. 약간 교차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약간 이 계란이 된 것 같아요. 계란은 약간 뭐랄까, 모든 음식을 품을 수 있는 약간 흰쌀밥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여기서. 아주 계란의 무난한 맛이 나머지 버섯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가지고 먹어보면은 다양한 버섯의 향이 입안에서 막 터지면서 가을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디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 감자전이라고 이제 메뉴판에 되어 있는데, 셰프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이탈리아의 gnocchi를 약간 다른 형태로 만드신 거라고 해요. 파마산 레지아노 치즈를 넣어가지고 돼지 기름에다가 튀겨내듯이 구운 gnocchi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게 토종 들깨로 만든 아이올리 소스, 들기름 마요네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사과랑 무를 잘게 다져가지고 만든 렐리시, 요 꽃잎 밑에 살짝 뭔가 투명한 무언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요게 약간 사과랑 무를 잘게 다져가지고 만든 피클 같은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아이올리도 깔려 있고 위에 튀긴 뇨끼도 있으니까 그냥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컷하기 위해 가지고 사과랑 무를 만든 피클을 넣어준 거고요. 위에는 이제 트러플 칩을 얹은 거고, 이거는 캐비어가 맞습니다. 이 캐비어는 약간 그 간장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짠맛을 조절해주는 역할? 그냥 먹었을 때는 약간 슴슴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짠맛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캐비어를 넣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 금액을 시키지 않으면 요것만 나오는데요. 추가 금액을 시켰기 때문에 증편이 나오는데, 구운 증편이고 밑에 있는 건 뭐냐? 피스타치오 파우더입니다. 발효 막걸리로 만든 증편과 피스타치오 파우더. 근데 이게 왜 나오냐?
요거를 약간 빵처럼 즐겨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만 드시지 말고 이후에 나오는 거에도 같이 드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시면서 이제 빵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빵은 버터랑 같이 나오잖아요. 이 맛버터, 컴포스트 버터 세 가지랑 같이 주셨는데 오른쪽부터 구운 양파로 만든 버터, 그다음에 흑임자로 만든 버터, 감태를 섞은 버터 이래가지고 세 종의 버터가 나옵니다. 이 버터에다가 요 증편을 찍어가지고 먹는 거죠. 증편은 포슬포슬하기 때문에 빵과 같은 식감이 날 수 있죠. 자, 그리고 메인이 나오는데 메인이 나오기 전까지 약간 일화가 있어요. 아까 그 일하시던 분이 부채질을 하면서 이제 불을 올려가지고 요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음식이 나올 때쯤 돼가지고 접시를 막 플레이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접시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잠시 후에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셰프님이 나가기 전에 고기 상태를 체크했는데 조금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셔서 지금 다시 쿠킹을 하는 중이니까 잠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매니저님이 시간을 버시는 거야. 그때 이날 카라미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라미 제가 예약을 이제 2개를 잡아서 12시 예약을 잡고 1시 예약을 잡아가지고 12시 예약은 카라미가 가게 됐어. 카라미도 아신대 매니저님이 자기도 어렸을 때 듀얼리스트였어가지고 오늘 저 멋진 듀얼리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자기가 또 게임도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위대하신 선수분이 오실 줄 몰랐다 큐베님 또 와가지고 식사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즐겁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비게 된 시간을 이제 막아주시면서 접객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매장에 요리사가 한 명 있는데 승우 아빠님 때문에 요리를 시작하게 됐다 해가지고 제가 그것은 좀 몹쓸 짓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막내인데 나중에 혹시 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주시니 물론 무조건 되는데 일단은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나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6개월 일했다 그러셔가지고 최소 1년은 좀 일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김에 이왕 걷게 됐으니까 계속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래서 나온 요리예요. 그래서 셰프님이 2번이나 검수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나온 요리고 이곳이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이지만 언제든지 2스타, 3스타로 갈 수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퀄리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퀄리티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음식을 안 내보냈다는 거는 매우 리스펙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게으름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미슐랭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체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큰 기대를 더 하고 먹게 되었죠.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일단 양의 고기 부분, 늑간살하고 갈비살 부분을 다져가지고 만든 양떡갈비고요. 위에는 이제 표고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한 다음에 글레이즈 처리를 한 거고 여기 가운데에 올라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후추 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까만색 소스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흑마늘하고 레드 와인으로 만든 한국식 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흑마늘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었을 때 되게 양갱 같은 형태고 신맛이 나면서 감칠맛하고 짠맛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하고 시켰을 때 약간 레드와인 비니거가 들어가 있는 상큼하면서도 혀가 찐덕찐덕거리는 그런 정도의 점도를 가진 굉장히 진한 소스였어요. 맛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샐러리약하고 더덕을 갈아가지고 만든 퓨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구운 애호박입니다. 구운 애호박. 그리고 시소잎 올라가져 있고 이 소스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양떡갈비고요. 자르면은 요 정도로 익혀져 있어요. 이게 셰프님이 딱 원하신 정도였나 봐요. 먹었을 때 덜 익혀진 느낌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아주 촉촉하고 잘 씹히게 조리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고기였고요. 쿠킹이 아주 좋았고요. 양고기가 사실 느끼하거든요. 그리고 고기 부위도 늑간살하고 지금 갈비살이잖아요. 기름기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고 또 늑간살 같은 경우에는 식감도 좀 쫀득쫀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만든 떡갈비에서 나는 느낌이죠. 쫀득쫀득하면서 한 입 물었을 때 그 육즙이랑 지방이 쫙 퍼지면서 입에 고소한 맛하고 감칠맛이 퍼지는 뭐 얘기하면서 막 침이 고이네요. 근데 요것만 먹으면 느끼하기 때문에 이 산미가 강한 흑마늘로 강화시킨 이 레드와인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밸런스가 이제 잡히면서 여기서 또 맛이 너무 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 퓨레로 샐러리앗과 더덕에 샐러리앗 같은 경우는 향은 좀 있지만 실제로 갈아서 먹으면은 그렇게 또 샐러리 향이 강하진 않아요.
은은하면서 얘가 되게 맛이 무난해. 진하지도 않고 뭔가 씁쓸하고 그런 향도 거의 없고 그러면서 무난하게 얘네들을 감싸주는 약간 에어백 역할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코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좋았다. 다음에 후식국수란 게 나왔는데 밑에 있는 건 이제 후추를 넣어가지고 직접 자가제면한 후추 생면이고요. 위에 있는 건 차돌박이 구워져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육수가 뭐냐면 나주곰탕 육수예요. 실제로 먹었을 때 나주곰탕 맛이 확 납니다. 그리고 이 겉에 뿌려져 있는 오일이 부추로 만든 오일. 그러면서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 게 이게 라리스 때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셰프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내외 분이시거든요. 셰프님이 광주에서 오셨고 남편분이 이제 포항에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나주곰탕을 먹고 자란 기억과 포항 쪽에서 그 국밥에다가 부추를 넣어 먹는 이 두 사람의 뭔가 그런 문화를 섞어서 그 부추를 부추 오일로 표현한 거고 이 국물을 이제 나주곰탕 베이스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두 개가 약간 섞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였고요. 이 요리의 근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토리를 전면 차단한 그 흑백 요리사의 블라인드 테스팅이 더욱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근토리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근토리가 없어지면 음식이 좀 심심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일단 나주곰탕 이 육수가 개질이고요. 면도 후추가 들어가가지고 이 후추 향이 같이 느껴지면서 이 묵직할 수도 있는 차돌박이를 원천 차단해주는. 저는 이제 면을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차돌에 싸가지고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디저트인데요. 흑과 백이란 디저트입니다. 흑백요리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시던 디저트래요. 그래서 약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밑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올리브 크럼블입니다. 블랙 올리브를 갈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붙여가지고 크럼블 형태로 만든 거고요. 레몬 파우더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캐비어, 은박, 위에 올라간 까만 거는 트러플을 넣어서 만든 트러플칩, 그리고 여기 뿌려져 있는 건 들기름 오일입니다. 들기름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블렌딩한 들기름 향이 나는 아이스크림이죠. 부셔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해지는 그런 맛이었고요. 나도 그냥 들기름 아이스크림 이렇게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물씬 나는 뭔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흑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코스로 나오는 5만 원을 추가했을 때 나오는 트러플 빙수입니다. 트러플 빙수. 요거 이제 그 우유 빙수 위에다가 트러플이 올라가 있고 우유 빙수 안에도 트러플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트러플 맛이 엄청나게 많이 퍼지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약간은 의문이 있었어요. 얘 혼자만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좋았거든요. 여기까지 계속 좋았는데 여기서 트러플이 너무 팍 튀어버리니까 요거만 제외하고는 소울은 다 완벽했습니다. 요거만 살짝 튀어가지고 요건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빙수 다른 형태가 됐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나긴 했어요. 트러플 노트가 조금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나온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밤 에스푸마가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런 빙수였다면 저는 너무 좋았겠지만 이것도 맛있었어요. 다만 마지막 부분에 트러플이 조금 튀니까 조금 더 단맛으로 먹고 싶었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니까요.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랑 같이 먹을 다과로 이제 양갱이죠. 양갱이 나오고 호두 정과인데 그것처럼 나왔습니다. 호두 과자처럼. 밑에 있는 건 진짜 호두라 가지고 이거 호두를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테이블이 주변에 질비했어요. 다들 호두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농담조로 건넨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울 후기였는데 저는 다다음 주에 여 위층에 있는 에그앤드 플라워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요. 위층에 에그앤드 플라워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두 분의 파스타도 궁금해졌습니다. 가서 먹어보고 또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것이었다.